엄마, 요즘 제가 너무 바빴죠? 오늘은 우리 둘이만 산책해요. 정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2살 딸과 오랜만에 단둘이 걷는 한강 산책길. 강물 위로 번져가는 불빛들이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술과 폭력 외도로 얼룩진 결혼 생활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단 하나, 이 딸이었습니다. 늘 자기 것 아끼지 않고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던 아이. 어릴 때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없으면 못 살아라며 웃어주던 아이. 정선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정선이가 제 손을 더 강하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눈물 맺힌 듯 반짝이는 그 눈빛에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내 전부는 이 아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지고 차갑디 차가운 강물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뒤집히는 그 순간. 왜? 도대체 왜? 간신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다리 위. 거기엔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전부라 여기던 그 아이가 차갑게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다리 위에서 본 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제가 알던 그 아이가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제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뒤엉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던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지난날의 이야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정선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남자는 술에 취하면 짐승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정선이가 수학시험에서 85점을 받아왔다고 뺨을 때렸어요. 이 멍청한 것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제가 막아서자 주먹이 제 얼굴로 날아왔죠.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지만 정선이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아프면 안 돼요. 그때 정선이가 제 상처진 입술에 휴지를 대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서네요. 그 순간 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 이혼 후 정말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아침엔 정선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해주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죠. 정선이는 제게 뭐든 말해주는 착한 딸이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했어. 엄마, 나 이런 꿈 꿨어. 엄마, 내일 뭐 입지? 매일 밤 정선이는 제 침대로 와서 함께 잤어요. 2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전 그게 좋았어요. 우리 모녀만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선아, 엄마 없으면 안 되지.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이야. 그 대답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남편 없는 허전함, 혼자 짊어진 경제적 부담, 세상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정선이 하나면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정선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엄마, 오늘 봉사활동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엄마,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 한다고 했잖아. 엄마,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컸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선이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을 때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혹시 남자친구? 그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면 어쩌죠? 정선이를 상처 주면 어쩌죠? 제가 그렇게 보호해온 내 딸이 또 다른 남자에게 휘둘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 밤 전 결심했어요. 정선이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다음 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손톱만 한 크기에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는. 이거면 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선명해요. 점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선이가 즐겨 입는 겨울 코트의 안쪽 주머니에 그 녹음기를 꿰매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 딸을 지키는 일이니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널 사랑해, 정선아.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날 밤도 정선이는 제 침대로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기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정선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없어요. 그냥 과제가 많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제 모성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내 딸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그날 밤 전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선이가 날 떠나면 나는 뭐가 될까? 텅 빈 집에서 혼자서 뭘 하며 살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정선이는 제 전부였어요. 제 존재의 이유였고 제 삶의 의미였어요. 그 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절대 놓을 수 없어. 내 딸이야. 내가 키운 딸이라고. 그 녹음기를 숨긴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정선이가 봉사활동에서 돌아온 밤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기계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정선이의 발걸음 소리, 친구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1시간 13분 지점에서 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선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긋나긋하고 다정한, 하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차갑게 들리는 그런 목소리. 아니에요. 도연 오빠. 전 괜찮아요. 도현? 전 녹음기를 더 귀에 가까이 댔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선 씨, 어머니가 많이 간섭하시나 봐요? 어제 전화 통화할 때도 계속 뭐 하냐고 물어보시던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가 우리 모녀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엄마는 원래 그러세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 정선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건 하하, 정선 씨는 정말 착해요. 하지만 너무 착하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웃음소리였어요. 제 딸의 상황을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 사실은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낯선 남자에게 엄마 흉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22살인데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고,
남자 친구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못하고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힌다고. 전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딸을 사랑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딸에게는 족쇄였다는 말인가요? 정선 씨, 부모님 사랑도 좋지만 본인 인생도 중요해요.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는 거잖아요. 독립이요? 그런데 엄마가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있으시고, 정선 씨는 정선 씨 인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얽매여 사시면 정선 씨만 불행해져요. 그 남자 강도현이라는 사람이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엄마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것도 어머니가 해결하실 문제죠. 정선 씨가 평생 어머니 옆에서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희생? 내가 딸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녹음기 속에서 정선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한숨. 도연 오빠 말이 맞아요. 전 한 번도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엄마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 순간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나 때문에 자신의 꿈도 자신의 욕망도 묻어버리고 살았다는 건가요? 정선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정선 씨 같은 분이 자원봉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디요? 지역 아동센터예요. 거기 아이들이 정선 씨 같은 따뜻한 언니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딸을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활동,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관계. 그 모든 게 저와는 상관없는 저를 배제한 것들이었어요. 네. 엄마와 의논해 볼게요. 정선 씨, 22살인데 아직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또 그 웃음소리. 저를 비웃는 듯한,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 웃음소리. 엄마는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선 씨를 새장 속에 가둬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장 속? 내가 딸을 새장 속에 가둬뒀다고. 전 녹음기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 딸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한 게 잘못이야? 하지만 정선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전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정말 단순히 봉사활동에서 만난 선배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전 컴퓨터를 켜고 강도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SNS를, 인터넷 카페를, 모든 걸 뒤졌어요. 내 딸에게 접근한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모녀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내 딸을 저에게서 빼앗으려 한다고. 절대 내 딸을 빼앗길 순 없어. 그날 이후로 정선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정선아, 엄마가 뭔가 잘못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과제가 많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녹음기에서는 매일 도현과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정선아,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볼 거야? 빨리 결정해. 그 남자는 제 딸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제 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정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한강 산책 어때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요즘 저를 피하기만 하던 정선이가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다니. 정말 우리 딸이 엄마랑 산책하자고. 네, 엄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내 딸이야. 그 남자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엄마가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 정선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둘이서 얘기하면서 걸어요. 오랜만에. 정선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전 그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정선이는 제 팔에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마, 추워요? 아니야, 우리 딸이랑 함께 있으니까 따뜻해. 정선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전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우리 모녀의 시간이야.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한강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정선아,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지? 기억나니? 네, 엄마.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엄마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 정선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응, 뭐야?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래?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정선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전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하시죠? 당연하지.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넌 엄마의 전부야. 그 순간이었어요. 정선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닌 그냥 차가운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앞으로 밀려났어요. 정선이의 손이 제 등을 강하게 밀고 있었어요. 정선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은 차가운 한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제 폐 속으로 들어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정선이가, 내 딸이 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내 딸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정선이가 보였어요. 다리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정선아. 제가 소리쳤지만 정선이는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를 그냥 두고. 그렇게 그냥 갔어요. 기적이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순찰을 돌던 수상 구조대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건 구조대원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구조대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고, 저는 며칠간 혼수 상태였거든요. 병원에서는 무연고 환자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건 일주일 후였어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김미숙 씨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딸 정선 씨는 어머니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화면에 정선이가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충격에 빠졌어요. 저를 강물에 밀어뜨린 바로 그 딸이 TV에서는 완벽한 효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정선이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전 소름이 돋았어요.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리포터가 말했어요. 정선 씨는 매일 한강을 찾아 어머니를 부르고 있으며 경찰서에도 수차례 방문해 수색을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병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재빨리 말했어요. 아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간병사는 의아해했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정선이가 나를 밀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을까? TV에서는 계속해서 정선이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엄마는 저에게 전부예요. 아버지 없이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정선이가 저를 밀었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정선이가 나를 구하려다가.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어요. 정선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등을 민 그 손의 감촉. 며칠 후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어요. 실종된 김미숙 씨의 딸 정선 씨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제를 털어 민간 수색대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효녀의 지극한 효심에 많은 시민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며 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딸이 사제를 털어 저를 찾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 아니면 정선이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주일 후 전 퇴원했어요. 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 동네가 뒤숭숭했어요. 제 실종 소식 때문이었죠. 그 집 딸이 정말 불쌍해. 어머니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효녀라니까. 사제까지 털어서 수색대 고용했다잖아.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정선이가 정말 저를 밀었을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선이 방으로 향했어요. 그 녹음기. 그 작은 녹음기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정선이 코트를 뒤져 녹음기를 찾았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대화들이었어요. 도현과 정선이의 달콤한 연애 이야기들. 하지만 한강 사건 며칠 전에 파일을 열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선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정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선아, 내 엄마가 널 놔줄 것 같아? 평생 내 목줄을 쥐고 살 거야.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목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정말 죽여야 해. 그래야 넌 자유로워져. 그리고 보험금도 5억이나 돼. 집도, 예금도 다 내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험금 5억?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오빠,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자유? 돈 없이 무슨 자유야? 정선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져. 정선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한강이 좋겠어. 실족사고로 처리될 거야. 너는 그냥 슬픈 딸 역할만 하면 돼. 실족사고.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오빠가 함께 가주시는 거죠? 아니야. 난 그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해. 너 혼자 엄마랑 산책 나가는 거야. 혼자요. 저 혼자서? 정선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정선아, 이 정도도 못하면 평생 내 엄마 노예로 살아야 해. 선택해. 그 다음에 들린 정선이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찢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어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그래, 착하지. 다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보험금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죠? 당연하지. 너 없으면 안 돼. 그 달콤한 거짓말을 들으며 전 깨달았어요. 제 순진한 딸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요. 다음 파일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정선아, 내 엄마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지? 네.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요. 완벽하네. 그리고 유언장도 있고? 네.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하하, 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완벽한 준비를 해뒀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 악마 같은 남자는 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를 죽이고 제 딸을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린 대화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오빠,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냥 밀기만 하면 돼. 한강 물살이 센 곳으로 가서.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정선아,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 내 인생을 생각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 확신했어요. 제 딸은 피해자였어요. 저 악마 같은 남자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불쌍한 피해자였어요. 가스라이팅이야. 완전한 가스라이팅이었어. 전 즉시 컴퓨터를 켜고 강도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현은 이미 3번의 보험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모두 여자친구를 이용해서 그 가족들을 해치고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이었어요. 한 피해자 가족의 글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도현을 조심하세요.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더 찾아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왔어요. 모두 20대 초반 여성들이 가족을 잃은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강도현이 있었어요. 이 악마가 내 순진한 딸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 딸은 악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쁜 남자에게 속은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선아, 내일이야. 준비됐지? 네. 하지만 오빠,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 사랑하잖아.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내가 2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선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저 진짜 무서워요. 울지 마. 다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순진한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구해야 해. 저 악마로부터 내 딸을 구해내야 해.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들, 도연의 전과 기록들, 피해자들의 증언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선아, 엄마가 구해줄게. 저 나쁜 남자한테 더 이상 속지 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내 딸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다음 날 아침 전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 속에는 USB와 녹음기, 그리고 도연의 모든 전과 기록들을 담은 파일들을 품고 있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 교사와 보험 사기에 관해서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강도현이라는 남자가 제 딸을 이용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남자, 우리가 이미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다른 보험 사기건으로요. 제 마음이 뛰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도현은 연쇄 범죄자였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 딸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날부터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딸이 그 악마와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전 혼자서도 도연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주 출입한다는 카페들, 도박장들, 온갖 곳을 뒤졌어요. 사흘 후 한 카페에서 도연을 발견했어요.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정선이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제 딸의 원수, 제 딸을 이용한 그 악마를요. 30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도연은 체포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롭기까지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강도현 씨,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제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설마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러는 건 아니죠?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김미숙 씨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살아서요. 그 순간 도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선이는? 정선 씨는 피해자입니다. 당신이 세뇌시킨 피해자요. 도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드디어 제 딸을 그 악마로부터 구해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도연의 진짜 모습이 더욱 드러났어요. 그는 지난 5년간 무려 7명의 여성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어요. 그중 3건은 실제로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놈은 여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문가입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세뇌시키죠.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악마가 제 순진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딸도 완전히 속았던 거군요. 네, 김미숙 씨. 따님은 피해자입니다. 강도연이 교묘하게 조종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딸을 그 악마로부터 구해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정선이는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정선이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기로요. 다음 날 정선이를 찾아다녔어요. 집에도 없고 평소 가던 카페에도 없었어요. 혹시 도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을까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서 정선이를 발견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쌍한 내 딸.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선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선아. 정선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엄마, 응, 정선아. 엄마야. 정선이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기적이었어. 수상구조대가 구해줬어. 저는 정선이를 끌어안았어요. 정선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도연 그 나쁜 놈은 경찰에 잡혔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선이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응, 다 알아. 그 악마가 널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하지만 괜찮아. 넌 피해자야. 정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엄마, 엄마는 정말 응, 뭐든 말해봐.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순간 정선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안도감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뭔가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선아, 괜찮아. 이제 그 나쁜 남자는 감옥에 갔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정선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예전처럼이요? 엄마, 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뭐, 정선아, 무슨 말이야? 정선이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도현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저도 속았어요. 하지만 2달 만에 알게 됐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양다리였어요. 저 말고도 3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보험금이 많은 집 딸들이었죠. 그럼 왜?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정말 많이 울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정선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도현 오빠를 역이용해서 엄마를 죽이고 모든 죄는 도현 오빠가 뒤집어쓰게 만드는. 정선아. 무슨 소리야? 완벽했어요. 도현 오빠는 제가 순진한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착한 딸 연기를 계속했죠. 그 사람이 엄마 죽이기를 제안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다리가 풀렸어요. 한강에서 엄마를 밀었을 때 도현 오빠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 시체가 발견되면 저는 슬픈 딸로 연기하면서 점점 도현 오빠를 의심하는 척 했을 거예요. 정선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도현 오빠와의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뒀어요. 제가 피해자라는 완벽한 증거죠. 법정에서 저는 순진한 피해자고 도현 오빠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넌 네. 엄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도현 오빠는 그냥 제가 이용한 도구일 뿐이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선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런데 엄마, 왜 살아계신 거예요? 뭐? 왜 죽지 않고 살아계신 거냐고요? 정선이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제가 22년 동안 얼마나 계획했는데, 얼마나 참았는데, 왜 절 위해서 죽어줄 순 없었어요? 정선아, 전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엄마 없는 세상에서. 그런데 왜 자꾸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정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2년 동안 저를 숨막히게 하시더니 죽을 때조차 제대로 죽지도 못하시네요. 정선아, 그런 말. 사실이잖아요.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전부 다 엄마 허락을 받아야 했죠. 22살인데도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야 했고 정선이가 일어서서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사는데 전 엄마 인형이었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 인생을 22년 동안 살았다고요. 하지만 뭐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막고 제 모든 걸 통제하는 게요. 정선이가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냈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호주에 가려고 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딸로 연기하면서요. 비행기. 무슨 돈으로? 도현 오빠 통장에 있던 돈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약 3억. 제가 다 빼돌렸거든요. 정선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도현 오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저를 완전히 순진한 바보로 생각한 거죠. 정선아, 넌 대체 저요? 전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평범한 22살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정선이가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발 죽어주세요. 뭐라고? 아니면 최소한 절 찾지 마세요. 경찰한테 진실을 말하지도 마시고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예요. 정선이의 눈이 무섭게 빛났어요. 만약 제 계획을 망치신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없애버릴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제가 아는 딸이 아니라는 걸. 제발 엄마. 22년 동안 제 인생을 빼앗아 가셨잖아요. 이제라도 절 놓아주세요. 정선이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까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정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 순간 제 22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선이가 사라진 후, 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그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22년 동안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선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지 않니? 라고 했던 것. 남자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던 것. 대학교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만 보낸 것. 난 정선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정선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인형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가 만든 감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띄었어요. 정선이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오늘도 친구들과 놀 수 없었다. 엄마가 위험하다고 하셨다.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일기를 봤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게 정상인가? 친구들은 다 혼자서도 잘 사는데 대학교 때 일기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22살인데도 엄마 허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것 같다. 숨이 막힌다. 정말 숨이 막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견디기 힘들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한 딸이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도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선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호주로 떠났구나. 아마 충격을 받아서 어디 휴식을 취하러 간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연락할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현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가 워낙 많고 수배 중이었던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도현은 감옥에 갔고 정선이는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정선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호주에서 온 편지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22년 동안 저에게 매달려 사신 것처럼 이제는 엄마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멀리서만, 이제는 자유로운 딸이. 그 편지를 읽으며 전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맞아. 정선이 말이 맞아. 난 22년 동안 내 인생이 아니라 정선이 인생만 살았어. 그날 전 모든 짐을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정선이 물건들도 모두 기부했어요. 그리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수도원이었어요.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사연이신지. 속죄하고 싶어서요.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망쳤어요.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평안해졌어요. 매일 기도하며 제 죄를 회개했어요. 정선아,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1년이 지난 지금 전 이 사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과 집착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소유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딸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딸을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제 불안함 때문에 딸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 결과 제 딸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혹시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자녀를 놓아주세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엄마 없으면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선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널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어디에 있든 자유롭게 살아. 그게 엄마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그리고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